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갈수록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거다 이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치솟아 오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주식시장이 막 빠지는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림 보시면 최근 5년간의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최근 엄청 많이 이렇게 급등을 해 있죠. 이렇다 보니까 여기서 달러가 조금 더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더 주식시장의 민감도가 높은 거예요. 달러가 더 올라가면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구나. 우려를 낳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바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너무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인데, 보통 환율을 우리가 볼 때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랑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죠. 지금 1달러를 우리가 환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 1312.5원을 지불해줘야 1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지금 달러 자체의 이 가치를 판단한다. 가격이 높냐 낮냐 이걸 판단하려면 무엇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답은 글로벌 중요 6개국의 선진국 통화를 기준으로 어떤 인덱스처럼 지수를 만듭니다. 주요 6개국은 유로, 파운드와 엔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렇게 주요 6개국을 기준으로 경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고 그 값과 달러를 비교한 게 바로 지금 그림의 달러 인덱스라는 건데요. 달러 인덱스는 우리가 지금 보는 원달러 환율과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글로벌 주요 6개국 대비해서도 전체적으로 달러가 이렇게 강세라는 거고, 당연히 뭐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도 달러가 이렇게 강세다. 이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달러 강세가 심하게 나타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는 거죠. 글로벌 파이낸스의 기사를 보면은 슈퍼 달러다 이런 제목이 있고요. 지금 달러 강세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악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일단 경제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거나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넷플릭스, 미국의 기업이죠. 그리고 글로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넷플릭스가 한 달에 구독료로 $10 정도를 받았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미국 사람들한테만 장사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장사를 하는 게 넷플릭스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미국의 똑같은 $10를 가지고 한 달 구독료로 낸다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380원 뭐 이렇게만 내면은 되던 게 지금 13,250원, 이런 식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독자나 이용자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원리로 달러 강세는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한테 매출에 타격을 입히고 영업이익에도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국민일보 뉴스 보시면은 가장 싼 일본에서도 이제 18만원 정도 뭐 인상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환율 영향이 미국에서보다 자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갤럭시의 가격 경쟁력은 더 올라간다 볼 수 있고, 이게 미국에서 수출을 하는 아이폰과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더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미국 정부도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계속 보이게 되면은 자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이거 잘못하면 시장 점유율도 다 뺏길 수 있다, 이걸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1985년 사건을 보면은, 특히 1985년 보면 달러 인덱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기준금리가 거의 20% 가까이 81년에 찍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했는데, 1985년에도 미연준 기준금리는 한 10%대였어요. 그 당시에도 높은 기준금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높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거노믹스라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고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1985년에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고 고사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1985년에 뉴욕 센트럴파크의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재무장관이 한데 다 모이죠. 그래서 달러화를 강제로 좀 절하를 하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도 너네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로 관세를 부과해서 달러를 절하시킨 것 같은 효과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내겠다, 뭐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던 주요 국가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달러와 강제 절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처럼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수직으로 급락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예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고,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게 이 다음에 시작됐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도 달러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조만간 미국 정부에서 나서서 뭔가 조치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돌아서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은 안타깝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포커스를 지금 어디에다 맞추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미국 정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에 가장 크게 최우선으로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달러화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수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꽤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부나 연준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겠냐, 이게 답이 나오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이런 쪽이었어요. 왜냐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기업들의 실적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국 자체적으로 수입을 하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죠.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달러 강세를 그냥 정부도 은행도 용인해주는 이런 추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연료재, 퓨얼을 제외한 이 수입 물가예요. 그 수입 물가가 얼마나 작년 대비 증가했냐, 이 차트인데, 최근에 연료를 제외한 이 수입 물가가 뭐 전년 대비 8%씩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해 왔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3달 연속으로 이렇게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거의 5%, 뭐 4%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뭐 연료 같은 경우에 에너지죠. 워낙에 가격이 비싸서 이거보다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변동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가지고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연료를 싹 빼버리면은 전체적인 다른 품목들의 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는 건데, 일단 지금 수입 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꼭 달러 강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좋은 신호죠. 정부가 정책적으로 환율에 개입을 해서 강달러를 조금 누그러뜨리겠다 하려면, 그동안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르기만 했던 이런 수입 물가가 좀 떨어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증가율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입 물가가 이렇게 올랐죠. 그럼 전년 대비 떨어지려고 그러면 이게 뚝 떨어져서 제로를 깨고 마이너스로 가야 이렇게 오른 수입 물가가 뚝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뚝 떨어져서 제로를 깨고 내려간 다음에야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달러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히 지금 뭐 개입했다가 다시 수입 물가가 쭉 올라가 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오히려 더 역행을 하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개입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강달러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로예요.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주요 6개국의 통화 이렇게 인덱스처럼 경제 성장 비중에 맞춰서 인덱스를 만들고 그거와 비교한 이 달러의 가치를 달러 인덱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유로와 달러 환율입니다. 그림 보시면 1970년대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주요 6개국의 통화 중에서 유로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어떻게 보면은 유로에 따라서 달러가 결정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달러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혹시 유로화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를 좀 누그러뜨려줄 이런 요인은 없는지 중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이 있어요. 여기 그림의 검은 선이 달러 인덱스고요. 붉은 선이 미연준의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보시면 확률적으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구간에 달러 인덱스가 높았던 적이 더 많죠. 지금도 그렇고요. 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본래 이론상 이 환율 결정 요인에 금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론과 실제는 항상 실전 투자를 해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금리를 결정할 때는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고, 이 노란색은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두 나라 모두 물가 상승률이 뭐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굉장히 큰 요인을 많이 미치는
그런 국가죠. 하지만 지네 맘대로 독단적으로 뭐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물가가 이렇게 높게 올라갈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지네 맘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미연준이 가장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유럽 중앙은행은 좀 상대적으로 느리게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할 것으로, 왜냐면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정 다 봐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좀 느리게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에너지 제재 이후로 유럽 전체가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뛰니까,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도 이제는 좀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빠르게 좀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죠. 그동안은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만 보던 글로벌 투기 자금들이 유럽도 빨리 올리는구나 하면서 이제 자금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데, 근데 또 하나 그걸 조금 막아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환율에는 국가 간의 상대적인 경제 성장 속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 그러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럽에 투자를 할까요? 미국에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겠죠.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IMF의 경제 전망 자료를 함께 보시면은 러시아 전쟁이 땅 터지고 나서 미국의 2022년 올해 경제 성장률은 3.7% 정도로 보고 유럽 지역의 경제 성장은 2.8%로 훨씬 더 낮아졌어요. 유럽의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이 쭉 떨어진 거거든요. 자, 글로벌 투자 자금은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이 더 빠른 국가로 이왕이면 자금이 들어가겠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글쎄요,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글로벌 자금이 확 들어가면서 갑작스럽게 유로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 이게 나타나려면 일단 전쟁이 끝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러시아가 장기전 태세를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 이게 이렇게 쉬울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 직면한 강달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데, 일단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런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강달러 상황에서 좀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강달러에 좀 제동을 걸고 달러 약세로 전환시키려면은 달러도 몇 달은 지나야 가능할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살펴본 내용이 되고, 다음으로 달러를 약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유로화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는 경우인데,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죠. 전쟁 때문에.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럽으로 금리가 빠르게 인상된다는 것만 보고 확 들어가서 유로화를 빨리 강세로 만들 가능성 그렇게까지 높진 않죠. 따라서 아직까지 달러화가 갑작스럽게 빠르게 약세로 전환될 요인은 보이지 않고, 시간을 두고 몇 달 지나면서 서서히 이렇게 약세로 좀 변화할 요런 요인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전 투자 적용이라든가 경제 변화에서 적용을 해볼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볼게요. 지금처럼 달러화가 강세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앞서 살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올해, 내년,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침체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달러화가 강세가 이렇게 지속된다. 만약에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개선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게 안 그렇고 계속 강세로 간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면서 이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우리 채널에서는 하반기에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주식을 정리하자. 추가적으로 지금 주식을 살 시점이 아니라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잘 빠져나오자, 이런 입장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같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지표고요. 다음으로 이건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의 관계예요. 아래에 있는 푸른 선이 원달러 환율이고 위에 노란 선이 코스피인데, 지난 1980년대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거꾸로 움직였어요. 원달러 환율이 쭉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코스피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워낙 강세 상황이 됐을 때 코스피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앞으로 급속도로 만약에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해준다.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가 확 튀어오를 가능성이 큰데,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급작스럽게 달러화를 약세로 만들 만한 요인은 지금 관찰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달러화가 강세가 지속된다거나 이게 지지부진하게 약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좀 느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보다 반등하는 이런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느리고 재미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은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달러가 좀 빠르게 약세로 전환될 만한 이런 사건이 터져주면 미국의 기업 이익 부분도 좋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코스피의 흐름도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고 있지 않아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뭐 요즘은 정치 상황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경제 상황도 빠르게 변해요. 변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달러 강세가 빠르게 약세로 전환될 만한 이런 사항이 생기면 바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래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